택시의 모든 정보, 미카엘택시 미카엘입니다. 법인택시 월급제,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에 관련돼서 찬성이냐 반대냐 말들이 많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한국노총산하,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그리고 전국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 세 군데가 지금 찬성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반대인 입장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노조입니다. 공공노조, 그것도 산하에 또 운수 쪽이 있고 택시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것을 반대하냐?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급여를 줘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완전 월급제라고 하면 사실상 일반 직장인들과 같은 그러한 월급제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에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4년 요 정도 지나면은 대리로 승진을 하죠. 또 대리에서 또 승진을 하고 또 한 4년에서 한 5년 6년 또 하다 보면은 차장, 그 다음에 가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또 승진을 하게 되고 그 직급에 맞는 또 직급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 택시 기사에게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10년 되신 분이나 이제 갓 들어온 분이나 아니면 한 20년 되신 분들이나 직급에 관련된 그러한 수당은 없고 군속수당이라고 있는데 군속수당이 많아봐야 15년 이상 되신 분하고 갓 들어온 분하고 한 3, 4만원, 많게는 차이 나봐야 한 5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오래됐다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간다, 이것도 없습니다. 휴가입니다. 지금 여름철 휴가들 많이들 가시는데요. 법인택시 기사들 5일, 7일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마음대로 휴가 가는 곳이 그렇게 자유롭게 휴가 갈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도권에서는 저희 회사들 포함해서 연차를 사용해서 이렇게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방으로 갈수록 또 연차 자체를 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월급제를 또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요. 택시 기존 산학금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지난 2022년 9월 전국 법인택시 899개사 3857명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와 산학금제 찬반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10.2%는 전액관리제, 택시 월급제에 찬성했지만 89.8%는 산학금제에 찬성했습니다. 일한 만큼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산업이 고령화되고 있다. 노사 합의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요. 소정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설정하면 고정급이 높아지는 만큼 성과급이 낮아지는 이런 한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40시간은요, 휴게 시간을 제한 근로시간, 이른바 실근로시간인데요. 이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제는 곧 주 5일 근무제, 주휴 2일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1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5일 근로한 것으로 40시간 근로를 맞출 수 있다. 그러나 1일 7시간 또는 6시간 근로를 할 때는 5일 근로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득이 6일 근로가 불가피하다.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으로 주 5일 근로제를 수용하여 5일 근로, 1일 법정 휴일, 그리고 1일 휴무제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의 휴무일을 유급으로 정할 것인가 여부도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정 등을 통해 당사가 결정할 문제이다.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5일 근무제가 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는데, 자, 하루는 법정 유급 휴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무급으로 할 거냐, 유급으로 할 거냐. 그것은 노사가 협의를 해야겠지만, 솔직히 이걸 유급 휴가로 줄이는 만무하죠. 무급 휴가가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그래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초과한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이때 유급 휴가 기간은 최초 1년을 초과할 때 계속 근로 연수 때 2년의 대 1일을 가산한다.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이것은 연차 수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용자가 일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는 그런 유급 휴가인데요. 소정 근로일은 당사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고요. 또한 개근을 결근이 없는 것으로 조퇴나 지각이 있는 경우에도 개근으로 해당한다. 주휴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지만 유급이기 때문에 근로일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특약이 없는 한 주휴일에 임금이 월급 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인 경우가 많은데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의해 특정 요일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참고로 유급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본래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의 휴일에 근로한 임금 100%와 휴일 근로수당 50%를 합해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월급제를 했을 때 이 시간제, 지금 최저 시급이 9,860원입니다. 9,860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 평균, 한 달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윤종호 진보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전국 6개 법인 택시회사 TIMS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분석 결과 6개 회사 택시 노동자 1명당 월 평균 운송 수익금은 667만 1,932원으로 나왔습니다. 667만원 정도 나왔고요.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시 D교통 택시 노동자 1명당 월 평균 523만원의 운송 수입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2개 회사는 각각 646만원, 620만원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업체는 762만원에 달했습니다. 지부를 통해 지난해 전북 제이택시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사용한 운송 원가표를 살펴보니 택시 노동자 1명당 운송 원가는 1차제 택시 한 대 타는 겁니다. 경우 월 381만원, 2교대는 월 310만원 정도의 운송 원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운송 원가에는 택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과 퇴직금, 사회보험료와 유류비,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역별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요. 전북 전주의 D교통 노동자 월 평균 수익금 523만원에서 전북 J택시 1차제 운송 원가 381만원을 빼도 140만원이 남는다. 1차제 택시 노동자 1명당 최소 월 140만원의 이윤을 택시회사에게 가져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택시사 운송 수입 현황입니다. 작년인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운송 법인 택시 회사인데요. 대상 차량은 43대이고요. 운송 총 수입 원이 3억 2,797만 4,8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1인당 월 평균 운송 수익금은요 762만 7,320원이었고요. 서울 양천구의 한 운수회사는 대상 차량이 36대였습니다. 1년간 총 벌어들인 총 운송 수입이 6억 9,367만 600원이었고 인당 월 평균 운송 수입은 646만 6,366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강서구의 한 법인 택시는요 대상 차량이 37대였습니다. 총 운송 수입은 2억 2,419만 700원이고요.
인당 월 평균 수입은 620만 532원이었습니다. 경기도 강주시의 한 법인 택시 회사는 대상 차량이 41대였고요. 1년간 총 운송 수입이 3억 1236만 3,500원이었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운송 수익금은 761만 8,622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고양시의 모모 산업인데요. 97대입니다. 97대이고 1년간 총 운송 수입이 8억 9,452만 8,400원이고요. 1인당 월 평균 운송 수입은 688만 988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 전주시 한 교통인데요. 1년간 총 운송 수입이 1억 7,284만 6,250원이고 1인당 평균 운송 수입이 523만 7,76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1인당 평균 수입이 667만 1,931원이었습니다. 서울시 법인 택시 월별 수입 및 운영 현황인데요. 2022년 1월부터 2023년 작년 6월까지입니다. 일평균 및 월평균 영업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달에 영업 수입이 18만 5,943원이었고요. 영업 건수가 일평균입니다. 18.1건이었습니다. 주행거리가 210시간이고 실차 시간이 5.1시간이 되었습니다. 월평균이 영업수익이 410만원이었고 영업건수는 398건이었습니다. 주행거리는요 4,630km 30km였고요 실차 시간이 111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일평균 24만 7,793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평균 영업건수가 17.5건이었고요. 주행거리는 214km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차 시간이 5.2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월평균이 558만원, 영업건수가 394건, 실차 시간이 116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평균, 일평균과 월평균 영업수익과 영업건수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올라간 상태이긴 합니다만, 서울에 있는 2024년 상반기 서울 양천구의 해성운수라는 곳의 총 운송 수입입니다. 지금 이곳의 차량은 2024년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64대였고요. 이 중에서 62대가 1차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총 입금액이 3억 3,213만 186원이고 1인당 입금액이 515만 9,581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달 볼까요? 지지난달인가요? 6월달이죠. 6월달에 운행 대수가 62대였고요. 1차제 타시는 분이 총 60명이었습니다. 총 수입이 6월 한 달 동안 3억 6,315만 8,746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금액이 585만 7,399원이었습니다. 이게 1인 한 대당 평균 금액인데요. 그래서 1인당 1, 2, 3, 4, 5, 6월달 총 6개월에 걸쳐서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에 있는 1인당 평균 운송 수입이 569만 6,469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일단 그 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을 봤는데요. 이 공공운수에서 제정한 법인 택시의 운송 그 운송 원가를 계산했던 게 1차제가 381원이었습니다. 1차제가 381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1인 2교대 하시는 분들이 운송 원가가 3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운송 원가가 1인 1차제를 이제 비교했을 때 381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최저 시급을 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최저시급 206만 원을 줘야 됩니다. 약 206만 원을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송 원가 380에 그 다음에 최저시급 최저시급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못해도 400에서 450만 원 가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기사 같은 경우는 못해도 500에서 550만 원을 회사에 갖다 줘야 500에서 550만 원을 갖다 줘야 내가 보통 이제 야간 근무까지 이제 포함했을 때 230에서 한 250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하다못해 최소한 500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반 정도는 회사에 갖다 주고 반 거기에 이제 퇴직금이며 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거기 추가 수당 얼마나 벌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최저 평균적으로 650만 원을 전국적으로 했을 때 한 달 기사들이 650만 원의 운송 수입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방도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은 곳과 그런 곳과 있습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평균화 시킨다는 것은 여기서도 모순이 있습니다. 저 지방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그렇게 못 찍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완전 월급제를 또 적용해야 되느냐?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쪽에는 뭐 택시 대수도 없고 인구도 적으니까 그러면 이쪽은 산학금제를 유지해라. 이러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법망을 피하게 되는 것이니까 제외라는 것은 없죠, 법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평균화 시킨다면 그러한 지방에 있는 법인 택시는 모두 도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가 240만원, 많게는 250만원, 야간수당을 많이 하거나 공휴일에 탔을 경우에 250만원까지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기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이 기준금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을 예전에 650에서 700, 800, 900 이렇게 찍던 고성과자들은 회사와 이제는 6대4 아니면 7대3 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또 저성과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성과자들은 나중에 도태되겠죠.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회사는 어떻게 되냐? 기사가 모질라요. 기사가 부족하니까 여기는 폐업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월급제를 하면서 당연히 이런 고성과자들은 아마 이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든 개인 택시로 가게 되든 개인 택시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합 택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지든 아니면 정 안 되면 이제 다른 택시와 관계없는 쪽으로 또 이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남아있는 저성과자들, 고령자들, 지금 택시 업계에는 고령화 됐습니다. 이분들 택시 그만두면 갈 데 없습니다. 그나마 택시에서 계속 있는 건데요. 이 택시,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 저성과자로 비유되면은 결국은 권고사직으로 회사 그만두게 되죠. 그만두게 되고 회사는 그만큼 또 기사들이 모자라니까 결국은 폐업하게 되고 남아있는 회사는 아마 남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다가 법인 택시의 이윤인데요. 법인 택시 회사 같은 경우는 항상 적자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참 코로나 시절에 모든 택시가 다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산학금, 기준금을 내려준 곳이 몇 군데나 있었을까요? 그런 회사들 몇 군데 없었습니다. 기존과 아무리 승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산학금, 기준금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거의. 힘든 거는 기사들이었죠. 같이 상생하자 뭐하자 하면서도 항상 손해보는 것은 기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그 전부터 법인 택시 기사들의 이탈은 있어 왔지만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이탈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까지 왔고요. 택시 회사들이 손해를 봤다, 지금 마진이 없다라는 것은 일단 기사들의 운송 수익금을 가지고 기사들의 일단 급여를 주게 되고, 뭐 보험비라든가 아니면 차량 구입비, 그다음에 그 직원들의 급여 이런 거 주고, 그 대표가 나머지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건데, 그 가져가는 게 마이너스라는 것이지 정말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회사들 봤을 때 그 전에 마카롱이라든가 지금 많은 법인 택시 회사들이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폐업하고 마이너스가 되고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올 정도로 힘든 법인 택시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지금까지 버티고 있거나 이윤을 챙기고 있는 법인 택시 회사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운영을 잘못한 겁니다.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법인 택시 회사가 폐업을 한 것이지, 법인 택시 기사의 수급이 모자라서 법인 택시 기사들이 이탈을 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기사들이 그 회사에서 못 버티고 다른 회사로 갔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회사는 기사들이 남아도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 남아도는지, 우리 회사는 기사들이 모질라 죽겠는데 저쪽 회사들은 기사들이 남아돌아, 그럼 왜 남아도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일단 그것을 절대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법인 택시 회사의 폐업은 자업자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택시의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노사가 합의하에 최저 시급을 주되 적정한 근무 시간을 책정을 해서 급여를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산학금제라든가 기준금을 정하고, 뭐 그 중에서 뭐 나머지를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일단 뭐 급여제, 나는 급여제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급여제를 택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방도로 노사가 합의한 문제, 그러한 근로시간을 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을 택시 근로자가 법인 택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완전 월급제가 되면 일단 정부 측에서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산학금이라든가 이런 기준금을 내고 나머지 초과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택시 기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다 가져갔습니다. 이 초과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니까 오히려 나라에서는 받아들이는 세금이 없죠. 또 최저시급이다 보니까는 또 세금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완전 월급제를 한다고 하면은 나라에서는 일단 세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개인 택시도 문제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금을 계산할 때 지금 미터기 금액에서 현금으로 받은 현금집을 받은 것은 일단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나중에는 아마 개인 택시도 지금 이 현금으로 받은 것까지도 아마 세금에 포함시키지 않을까,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라에서는 법인 택시를 어떤 죽이기 뭐 그런 것보다는 세금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제도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결국은 이렇게 법인 택시 완전 월급제가 되면 버스처럼 그렇게 된다? 근데 버스는 일단 정해진 노선이 있습니다. 정해진 노선이 있어서 그대로 움직이고, 내가 딱 한 건하고 두 건하고 뭐 거기다가 초과 운송비에 대해서 또 초과 수당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택시는 일단적으로 근본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8시간 근무를 한 것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또 강주에 있는 어떠한 법인 택시는 매달에서 승객을 태운 시간, 그 시간만 뭐 또 이거를 근로시간으로 정한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됩니다. 완전히 그냥 월급제가 돼서 진짜 급여만 받고 그냥 그렇게 근무를 할 것인지, 또 그렇다면은 내가 나는 정해진 딱 그 급여만 받을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로 내가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죽기 살기로 콜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디 가서 줄타기만 해도 8시간이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인 택시를 뭐 카카오의 가맹 택시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일단 가맹 택시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근태를 관리할 수가 있죠. 왜냐면 강제 배차이다 보니까 너는 나가서 이 시간에 나가서 이 시간까지 근무해라. 그 대신 콜 떨어진 거 다 받고 다녀라. 이러면 일단 근태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가맹화 시킬 건지, 법인 택시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근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법인 택시는 가맹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근태 관리를 가맹 택시에 가맹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은 근태 관리하기도 무지하게 힘듭니다. 고성과자들은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저성과자도 갈 데가 없고, 중간치 하는 만큼 그분들만 남아있게 되는 법인 택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법인 택시의 웬만한 법인 택시 회사들이 다 폐업하고 나면, 폐업한 그 남바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바 3대당 개인 택시 한 대를 줘야 되나? 4대당 한 대씩 줘야 되나? 오히려 법인 택시는 이제는 점점 하락이고, 오히려 개인 택시 쪽으로 정부가 이 모든 우리나라의 택시 계통을 개인 택시 쪽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너무나도 복잡하고 머리도 아프고요. 정말 이 완전 월급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맞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완전 월급제를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산학금제를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마련될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이상 택시의 모든 정보 미카엘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